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보시죠. 먼저 오늘 목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 종목들 꼼꼼하게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3달 만에 맞이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이 변동성에 주목했던 하루였는데요. 장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에서 매수세를 확대했고 지수 낙폭을 줄이면서 양대 시장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간밤 미증시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다음 주 6월 FOMC를 앞두고 우려감으로 다우지수 제외 나스닥과 S&P는 약세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거래 끝이 냈고요. 이 와중에 테슬라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저평가 종목들 사이에서 시세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미증시 영향으로 약보합 출발해서 내내 하락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후 1시경 낙폭을 더 키웠지만 2시에 V자를 그려가면서 하락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어제 대비 0.18% 내린 2,610선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로 4거래일째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보험업종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았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3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갔는데 지난 2거래에 비해서 매도 물량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오늘 개인은 양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보합 출발해서 하락권 움직임 보였습니다. 2시경 소폭 오르면서 어제 대비 0.52% 내린 876선으로 7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모든 주체 손바꿈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이 홀로 2,4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오늘 특히 기관 쪽 사모펀드에서 비중 거세게 물량 출회했습니다. 외국인도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금리 인상 기조로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조정받으면서 어제보다 10전 하락한 1,303원 70전으로 미비하지만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쇼미더스탁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4거래일,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약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 브리핑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렇게 큰 특징이 있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제 미증시의 분위기를 먼저 좀 미뤄 보았었을 때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네. 뭐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이제 시가총액 대장은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뭐 LG 엔솔이라던가 아니면 코스닥 쪽에서 이제 뭐 에코프로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들이 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요동을 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죠. 거기 이제 또 명분을 오늘은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뭐 선물 만기일이 있는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랑 또 오늘 3, 6, 9, 12는 겹치면서 이제 그쵸. 또 동시 만기일이라는 그런 이제 뭐 하방 변동성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런 동시 만기일 시즌에는 시장이 많이 좀 변동이 나오고 흔들렸었던 이런 결과치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오른 오랜 기간 동안 뭐 야금야금 상승했었던 지수이기도 하고 뭐 만기일의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미증시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여파를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지수가 그래도 오늘 뭐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종가 관리라던가 아니면 뭐 방어력은 뭐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반등을 잘해주고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나왔었던 것들은 네. 6월 달에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졌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은 그런 의견들이 좀 뒤바뀔 만한 그런 뉴스들이 좀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부터 이제 2022년도부터 FOMC 혹은 CPI 발표 이런 일정들은 항상 우리 지수의 변동성을 좀 야기시켰었던 큰 이벤트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겹쳐져서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많이 나왔었던 증시에 뭐 쉬어가는 구간 아니면은 뭐 FOMC를 좀 앞두고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세가 많이 뭐 꺾인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큰 변동성을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뭐 FOMC에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번 또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실망 매물들이 크게 오랜 기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제 13일부터 14일 정도 FOMC 일정이 좀 잡혀 있는 구간 안에서는 네. 시장이 뭐 랠리보다는 좀 쉬어가거나 좀 눈치 관망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만약에 뭐 지수와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내가 점 찍어놓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좋게 판단하는 기업들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주는 뭐 사실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FOMC 전에는 뭐 이렇게 막 무리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좀 기회를 엿보는 이제 시장을 좀 눈치재기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좀 관망 장세의 흐름들도 같이 눈여겨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 6월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시현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내마녀 날과 이런 간밤 미증시 분위기가 오늘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말해주셨고요.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쉼을 주는 시장에 이어질 것으로 봐주시면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이버라는 종목을 네.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장중에 급등을 한다라던가 네. 아니면 뭐 특징주가 된다라던가 그런 종목들인데 네이버는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주주들한테는 약간 속이 뒤집어지는 네. 그런 종목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배경이 오늘은 좀 여파를 미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이번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시장은 동결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이틀 전으로 거슬러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호주에서 금리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동결을 기대했으나 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그 다음 날 캐나다에서도 이제 금리 발표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동결을 기대했었던 게 금리 인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증시 쪽에서도 불안감으로 온 거예요. 지금은 컨센서스라던가 주요 IB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동결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더 좀 높이 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미증시도 이번에 이렇게 기대를 하게 하고 인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정책에 좀 예민한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2022년도에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을 때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 뭐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좀 더 깊었었던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앞서서 이제 시장 얘기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런 거를 이제 좀 오히려 역으로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6월 FOMC에 지금은 다시 금리 인상의 무게감이 조금 더 지금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편에서는 6월 달에는 동결을 때리는데 좀 멘트를 세게 해서 7월 달에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금 고금리 정책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들이 뭐 많이 나왔었죠.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경기 침체를 좀 더 이제 그 강조를 시킨다라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응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미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금리 정책의 그러니까 긴축의 끝을 거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 6월 FOMC에서 인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이제 그 다음은 동결 아니면 뭐 연내 인하 그러니까 어디가 끝점일까 이런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발적으로는 뭐 금리 인상이 되면은 네이버한테는 좋지 않은 내용이 될 테니까 네. 종목은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2022년도부터의 흐름을 보면은 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잡을 만한 그런 불안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단타를 치려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럼 오히려 만약에 저는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잘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뭐 조정이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긴축의 끝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좀 매수를 하고 뭐 하반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년 초까지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보기에는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5월 초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증권가에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한 20만 원, 20만 50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뭐 증권사별로 목표가들은 다르지만 보통 뭐 32만 원 혹은 뭐 26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가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좀 뭐 스트롱 바이라던가 아니면 바이 의견들을 좀 내는 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사실 리포트들을 무조건 따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지금은 네이버라는 기업이 충분히 많이 조정이 나와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부분들을 모두 이제 좀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의 내용들을 보니까 검색 엔진 점유율은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을 좀 보았을 때 시장에서는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을 했었던 실적 범위를 다 뛰어넘으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실적으로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AI 모멘텀이랑 좀 맞물려서 충분히 좀 가격 변동과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펀더멘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이제 맞물려서 AI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는 뭐 아래쪽으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6월 FOMC 이후에 아니면 이제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주가를 조금 더 이제 아래로 왜곡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좀 생각을 하면서 긴축의 끝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과거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바뀌었었을 때 그때도 네. 이 시장에서는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긴축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긴축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한번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됐지만 지수는 하방으로 더 빠지진 않았고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 시기가 긴축 속도를 줄인다라는 기대감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6월 달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금리 긴축의 끝은 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는 충분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멀리 보고 이제 뭐 단기 매매 성향이 아니라 좀 묵직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이런 이제 좀 금리에 예민한 종목들을 오히려 좀 기회로 한번 삼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호주, 캐나다 각국의 금리 인상 추세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간밤 미증시 나스닥 약세, 또 오늘 우리 시장 네이버, 카카오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르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긴축의 끝은 다가오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봐주시면서 장기로 대응하신다면 바닥권 매수 기회를 삼자고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네. 오늘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좀 세게 네.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오르비텍은 많은 투자자분들께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가 좀 깊은 종목입니다. 네. 그 강한 급등은 아니었고 오늘 장중에 한 13%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다음에 종가는 조금 반납을 하면서 한 3%대 이제 상승률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부각이 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그 우럭이 잡혔는데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일본 방사능 수산물 차단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오늘 장중에 좀 불었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원전주의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차트에서 상승률도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겹쳐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오르비텍이라는 특징주를 보면서 최근에 일본 그다음에 방사능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좀 많이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인산가라는 종목이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죠. 그러니까 소금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일본에서 그 오염수 방류가 이제 올 여름이고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좀 다가오면서 이제 지금 뉴스에서는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기에 맞는 그런 모멘텀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좀 보면은 네.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염수 방류가 되면은 소금을 좀 미리 사재기를 좀 해두자. 이제 천일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천일염 풍기 현상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거부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사재기를 하자. 그래서 설탕 가격 급등 이후에 최근에는 천일염 가격이 또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1차적으로 가는 좀 심플하게 가는 인산가라는 종목에 소금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네. 움직임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올 여름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더 불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J 시푸드라던가 사조 시푸드라던가 여러 이제 좀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일본 쪽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 그때 필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반응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어졌었던 게 돼지고기라던가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산물의 대체재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테마주와 특징주가 됐었던 기억들이 있죠. 최근에는 사료주들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슈가 도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닭고기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네. 소고기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돼지고기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오늘은 팜스코라는 종목이 좋은 이치를 잘 차지를 하고 상승률이 꽤나 좀 잘 나왔습니다. 팜스코는 소고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주식 썰전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뉴스 기사들을 같이 좀 해석을 해드리다가 네. 올 여름에는 좀 기상 이변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네. 아니면은 폭염이 또 역대급 그다음에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폭염이 또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오염수와 별개로 이런 그 여름 수해와 그다음에 이런 기상 이변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준비하시면서 폭염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돈육주라든가 육개주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반응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니커 FNG도 어제 급등이 잘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뭐 10%, 20%대 상승률을 자주자주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변동성 측면에서는 지금 뭐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우 팜투 테이블이라는 종목도 닭고기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최근 조정이 있었으나 다시 한번 또 위쪽을 두드리려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차트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모멘텀과 유행이 돌아와준다라고 하면은 좀 쉽게 튀어줄 수 있는 그런 테마성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일본 오염수에 대한 내용들은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 후발 모멘텀이 다양한 이런 섹터와 테마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런 이제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관련된 종목들 이쪽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보셔도 테마성 종목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르비텍이었습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 차단 부분 뉴스 있었고요. 어제도 수산이나 육계 관련 종목들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뉴스로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함께 천일염 품귀 현상으로 천일염 관련주 또 오염수 관련주 시장에서 반응 나올 것과 함께 기상 이변과 함께 엮어서 관련 종목들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특징주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네.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쪽에서 종목을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개장하기 전에 네. 되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밀리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주식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은 느낌이죠. 어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는 한 마이너스 3% 조금 넘게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좀 아래쪽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했고 반도체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힘이 없는 가운데 힘이 없었던 가운데 오늘 힘을 좀 써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오전장이 시장을 누르는 그런 반도체역 종목들의 좀 하방 견인이 있었던 반면에 오후장이 넘어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 양봉 전환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섹터 중에서 가장 뭐 강력했었던 그런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은 오늘 뭐 12.75% 정도의 강한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 K 반도체 종목들이 좀 든든하게 그다음에 좀 묵직하게 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포트에는 꼭 한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정책의 이제 큰 변화들이 그러니까 좀 변곡점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는 기술주들이 반등을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금리 정책 기술주뿐만의 그 내용들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어제는 뭐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AI 열풍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뭐 대장 역할을 하는 어떤 뭐 특징주들이 한번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분위기를 다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뭐 SFA 반도체라던가 아비코 전자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강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반도체가 2022년도에 힘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막 최대 매출 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경기 침체와 뭐 수요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반도체의 분위기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어요. 시장에 반등도 있을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좀 더 모멘텀이 좋게 나왔던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뭐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줄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됐던 것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이제 바닥을 좀 찍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첫 번째로 좀 불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뭐 K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좀 네. 재무제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좀 모멘텀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AI 반도체에 대한 뭐 투자 기대감들,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반도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는 이제 반도체 기술들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과거에 있었던 부품이 아니라 새로운 부품들을 만들게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그다음에 모멘텀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반도체 시장에 뭐 크게 이제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니까 부담이 되고 주가에 영향을 잘 주질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늘 안에 나온 반도체 뉴스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가 또 아이큐브 8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제 양산을 돌입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한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도 나왔고요. 뭐 LG 쪽에서는 이제 AI 반도체 개발에 또 가속도를 좀 붙이면서 과거에 일었었던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영광들을 다시 좀 되찾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우리 그 기업들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반도체 업종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아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뭐 몇 거래일은 좀 눌러지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52주 신고가도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종목은 우리가 꼭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주식 썰전을 통해서도 뭐 몇 달 전부터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은 뭐 자동차 부품주랑 같이 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제가 DDR5 이슈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아비코전자랑 ISC라는 종목을 그대로 이제 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이 종목들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월봉상 차트 안에서 안쪽에 갇혀 있었던 종목이 이제는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은 뭐 불과 한 달, 두 달 뭐 지나는 사이에 40%, 5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테마주처럼 이렇게 한 방에 움직이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확실히 자기 순서가 되고 자기 차례가 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좀 테마주 이상의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는 종목들도 많고 최근에 또 반도체 종목들 오늘의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힘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잘 이제 감추고 왔으니까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고 제가 제시드리는 반도체 종목들은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 막판 하락폭 줄였고 SK하이닉스도 강세 마감됐었는데요. 엔비디아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오후에 양봉 전환된 점 짚어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재고 감소 부분과 AI 반도체 기대감 등으로 모멘텀 받쳐주기 때문에 포트의 반도체 종목들 하나는 꼭 담아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다비드 전문가가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쵸. 그만큼 강조를 드렸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네. 우리가 포트에 한 종목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해 하반기를 또 목표로 하면서 하반기까지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10%, 20%대 수익이 아니라 보다 멀리 보고 조금 더 좀 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슴에 품고 갈 반도체 제가 생각하는 1등 종목을 오늘 방송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 주식 썰전에서 저 다비드 전문가의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아비코 전자는 많이들 이제 그 보고 느끼시고 같이 수익도 내셨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인텔이라는 기업이 새로운 CPU를 출시하고 이후에 이제 램프업을 하면서 거기에 DDR5라는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은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에 특수한 모멘텀이 같이 그 결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저는 DDR5 관련된 종목으로 보입니다라고 해서 딱 두 개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ISC랑 그다음에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월봉 차트의 흐름인데 그 당시에 제가 선을 그려드리고 여기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과 뭐 한 달 혹은 뭐 한 달 반 사이에 이 종목들이 지금 뭐 ISC는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사이가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비코 전자는 5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월봉상 차트 안에서 이렇게 한 달 만에 강한 상승세가 이렇게 이제 붙어진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확실히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인텔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DDR5 관련된 종목을 골라드렸는데 오늘은 여기를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네. 아비코전자 ISC는 연말까지 가져가면 상승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과열이 되어 있으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새로운 종목을 오늘 하나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오늘 또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다음에 노란톡에도 들어오셔서 좋은 준비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에서 자세히 다뤄주신 반도체 관련해서 이 큰 수익 낼 수 있는 1등 반도체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썰전 출연하셔서 추천했던 종목이죠. 6월 7일 어제 매수했던 삼성중공업입니다. 저평가 조선주로 오늘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좀 거래일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또 보실까요?
네, 이 삼성중공업은 네.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그 종목 중에 하나라서 사실 뭐 오늘 움직임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종목을 좀 새로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안내를 좀 더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과거에는 제가 단기 매매와 좀 빠른 순환매,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의 이제 뭐 테마주 위주의 매매 이런 것들을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강조를 더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멀리 보고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될 때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타이밍이.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뭐 이제 같이 좀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삼성중공업도 우리가 좀 지금 바닥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좀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차트는 최근에 상승률이 좀 나오긴 했는데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뭐 이 주가가 과열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 이후에 오름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뭐 재무제표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분위기들을 좀 끌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이나 아니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일감을 굉장히 좀 많이 얻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주가 분위기가 좋다, 그다음에 조선 업황이 분위기가 좋다라는 내용들은 사실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성격이다 보니까 네. 주가에 반영이 되질 못했었고 그다음에 발목을 더 크게 잡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적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일감을 많이 갖고 왔다 하더라도 실제 재무제표에는 적자가 너무 세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연속 적자의 부분들을 조선주들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큰 폭은 아니지만 흑자 전환의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렇게 일감을 2, 3년치를 미리 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들이 이제 다음 분기가 되고 그 다음 분기가 되고 분기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질수록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속도는 뭐 2차 곡선 수준으로 좀 빠르게 좀 급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는데 주가를 보면은 여전히 뭐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2022년처럼 꼬꾸라지는 그런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혹시나 이 방송 시즌이 끝날 때 원하는 만큼의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올 연말이라던가 네. 아니면 조금 좀 묵직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더블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이 방송의 전 시즌에서는 제가 2차 전지 종목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뭐 초기화가 되긴 했지만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들은 뭐 400%, 50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시장에 뭐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멀리 보는 종목들을 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당장 뭐 과열된 종목을 보기보단 앞으로 이제 시장의 전환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의 변곡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이 아니라 좀 멀리 보시고 그다음에 좀 지금 바닥에서 새로운 종목 주식 투자를 좀 묵직하게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같이 눈여겨보셔도 저는 네.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변동에 대한 뭐 AS는 생략을 하고 멀리 보는 종목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이런 실제 흑자 전환 바뀌어가는 부분, 다만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2배 이상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묵직하게 장기로 보유 관점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2일에 매수했던 이수앱지스입니다. 지난주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쭉 정리해드렸고 그때 맞춰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적으로 성장성 기대되는 종목이다 의견 드려봤거든요. 오늘은 약세 마감됐습니다. 추가 대응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잘 가지고 있자의 의견이고요. 네. 제가 뭐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뭐 조정이 나오면은 뭐 2차 매수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는 종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사실 이제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계시고 오늘 네. 1.27%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살짝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매수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뭐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한 6,800원 혹은 뭐 그 이하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시장에서 그 제약주들이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테마들과 다른 특징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는 이런 이제 한번 힘을 쓴 이후에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 앱지스의 흐름을 보시면은 네. 지금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의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동안 많은 급등주를 적중을 시켰던 바닥에서 횡보하고 저점을 올리는 수준에서 윗꼬리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윗꼬리가 나오는 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잘 올라간 종목을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뭐 새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를 좀 진행을 할 건데 네. 이수 앱지스는 여전히 뭐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차트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앱지수 동일하게 홀딩 전략 드렸고요. 추가 매수 구간 6,800원 선 다시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에 매수했던 피코그램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아까 특징주 다루었던 이런 우럭 관련해서 필터 개발 뉴스가 있네요. 피코그램 어제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코그램은 저한테 조금 좀 아쉬운 종목이고 좀 부끄러운 종목이긴 네. 한데 저는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추천드리고 조정이 나와가지고 아직은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시를 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박스의 저점을 노리셨던 분들은 뭐 어제 뭐 입절의 기회도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의 시세를 보면은 뭐 아직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일봉상의 차트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았을 때는 바닥에서 저점 깨지 않고 횡보하는 과정에서 위쪽으로 이제 바닥에 박스의 하단과 그다음에 이평선과 매물대의 이 상단이 샌드위치 구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 당장 끝날 모멘텀이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주 쪽으로의 흐름을 보았었을 때도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이 종목을 어제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상승률이 17%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하루 만에 급등이 뭐 상한가라던가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던 적이 많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지난 전고점의 저항 때 지난번에 넘지 못했었던 1,500원 여기 이제 저항선이 이제 잡힐 테니까 이 전까지를 한번 목표로 좀 해보시고 저는 여기가 뚫리는 지점이 이 종목의 시세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은 분위기가 올라오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었을 때는 자주자주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기대를 좀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코그램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네. 아직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추가 모멘텀 더 나올 수 있다. 1,5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썰전 출연하셔서 AS 때 추가 상승 기대된다 말해주셨고 오늘 수익률이 한 번 더 7로 바뀌었습니다. 장중에 18% 상승세도 나왔는데요. 메타바이오메드 수익률 좋습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네. 네, 메타바이오메드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요. 제가 네. 기대했던 것보다도 세게 더 잘 나와요.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이 분위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 종목도 뭐 세 자리 수익률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바닥에서 많이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혹해서 또 위쪽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네. 근데 최근에 이 메타바이오메드를 포함해서 뭐 의료기기 쪽의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임플란트 의료기기 이쪽의 분위기들도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메타바이오메드는 그냥 이렇게 최근에 흐름세가 나왔고 아직은 깨지지 않았으니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AS를 꺼낸 거고 뭐 앞으로 뭐 이제 100%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저는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오늘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네. 메디아나는 좀 시간이 좀 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짧게 익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심권에서 배제를 했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메타바이오메드처럼 이렇게 좀 급반등을 하고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에서 힘을 써주는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메디아나도 동종 섹터에 포함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과거에 이제 뭐 자막에 나와 있는 과거에 뭐 12% 수익률 이런 것들은 그냥 배제를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봐도 지금은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위쪽을, 그러니까 매물대와
전고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이평선을 뚫을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된 짱대 양봉이 한번 나왔죠. 네. 18%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뚜껑을 좀 벗겨내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5천 원 위쪽으로 안착하고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뭐 메타바이오메드처럼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추천했었던 내용들은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좀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바닥을 잡았고 다시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새로운 관심주로 혹은 뭐 메타바이오메드의 뭐 후속 느낌으로 이 종목을 눈여겨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메디아나 모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이죠. 5월 9일에 매수했던 현대공업입니다. 수익률 달성한 이후에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전망 좋은 기업이다 소개드렸는데요. 네. 현대공업 다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그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좀 다시 꺼냈고, 뭐 조정시 매수, 그 다음에 뭐 더 상승률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자동차주들의 악재가 한번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좀 최근에 한번 도난. 밀리는 모습들이 네. 나왔고, 네.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난 문제 뭐 이런 걸로 해서 뉴욕시에서 이제 소송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올라가고 있었던 뭐 기아차의 주가가 좀 한번 밀리기도 했었죠. 근데 기아 같은 경우도 올 연초부터 상승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가치를 크게 바꿀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 저는 그쵸. 어떻게 보면 좀 가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가에 좀 많이 반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의 다음 분기라든가 이후에 이제 뭐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내용을 통해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좀 더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현대공업이라든가 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한테는 사실 뭐 좀 가짜는 악재로 그다음에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좋게 봤었던 그다음에 누구나 다 같이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고 그 종목에 대한 이제 미련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기회로 보는 게 네.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현대공업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자동차 부품주들은 또 기가 막히게 많이 안내를 해드렸고 좋은 수익을 이어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도 충분히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잘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좀 기아와 현대차도 뭐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현대공업이라던가 뭐 화신, SL 이런 기업도 한번 좀 조정이 끝나는 시기를 한번 좀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전략주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다가가서 좀 시간이 마음이 얼마 조급해지고 없어요.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종목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네. 저는 오늘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아래는 공개하셨어요. 땡땡땡땡이라고 나가고 있지만 네.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지난 주식 설전에서 제약주 얘기를 하면서 대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뭐 압도적인 지방간 뭐 감소율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분기에 또 호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 평택 공장 바이오 공장에서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외형 성장이 기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을 현재 이 구간에서의 일봉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상에서 이제 긴 추이의 추세를 봤었을 때 아니면은 월봉상 차트에서 좀 더 묵직한 추이를 보았었을 때도 충분히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제약주가 금리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따라서 뭐 순간 뭐 루즈해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좀 벗겨내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상승률이 잘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뭐 요거를 대놓고 이제 말씀을 드린 종목은 네. 드린 이유는 사실 뭐 한미약품보다는 더
중요도를 두고 있는 종목이 저는 반도체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올라간 아비코 전자에 대한 후속주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1등 반도체 종목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같이 찾아오시고 부지런하게 노력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분명히 가치가 빛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혹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참여 방법들도 받아가시고 올 연말까지 또 좋은 수익률, 그다음에 고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반도체 관련 일대 종목에 대한 전략 대응법 잠시 후 10분 후인 8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